네,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아이 공부의 방향성 어떻게 잡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까요? 란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방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기말고사가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방학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원들에서 이제 방학 특강, 선행학습 등등 이제 우리 아이의 이제 공부에 대해서 이제 챙겨주는 척 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그 광고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의 이제 공부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장 이제 뭐 첫 번째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아이 공부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선행학습입니다. 우리 아이 진도는 어느 정도까지 나가야 되냐? 심화는 어디까지 해야 되냐? 뭐 고등학교 갔을 때 미적분까지 심화까지 다 돼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그럼 요번 방학 때는 선행은 어느 정도 해야지 되는지 그게 맞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 공부에 대해서 가장 생각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요, 솔직히,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 뭐, 선행을 어느 정도 한다. 뭐, 진도를 어느 정도 나간다. 그런 거는요, 아이가 의욕만 있다면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아이의 공부 방향성을 잡아주고 아이의 공부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아이 공부의 방향성과 포트폴리오를 잡아주는 것 중에 제일 하찮은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자, 아이가 어린아이나 큰아이나 공부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올바른 습관입니다. 네. 이제 이 올바른 습관이 크면 클수록 이제 잡아주기가 어렵지만 크다고 해서 포기할 거는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성인이지만 뭐 예를 들어 운동을 한다든지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힘들지만 성인이지만 나의 생활 습관이 많이 굳어져 있지만 어떤 특별한 계기, 몸이 아픈 거일 수도 있고 병이 나은 거일 수도 있고 살이 찐 거일 수도 있고 뭐 어떤 특별한 계기로 나의 삶의 포트폴리오 또는 나의 삶의 방향성을 변경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쵸? 그렇듯이 아이가 이제 물론 어렸을 때는 조금 더 잡아주기가 좋지만 이제 아이가 이제 조금 컸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선행이나 그런 것보다는 아이 공부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에 있어서 올바른 습관을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 올바른 습관은 그러면 어떻게 잡아줘야 되는가? 뭐, 양이나 그런 것보다는 규칙성을 이제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루에 30분을 공부하든 30분을 숙제하든 1시간을 공부하든 1시간을 숙제하든 정해진 양과 정해진 시간을 아이가 집중력 있게 할 수 있는 거. 그런데요, 이거 말은 쉽지 잡아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아이가 그만큼 따라주지도 않고 따라주지 않는 아이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 역시 지치기 때문에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저희 딸이 9살 2학년인데요. 저희 아내랑 저희 딸도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부모가 저렇게 아이한테 싸울까 그랬더니 우리 아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화가 난다. 나는 저러지 않았는데 우리 애는 왜 저러냐. 이제 이 영상 다음 편에도 또 찍을 건데요. 저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저희 아내도 공부를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가 규칙적이지 않고 똑부러지지 않고 느슨하고 자꾸 질질 흘리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똑똑한 부모, 올바른 부모, 깐깐한 부모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고 아이와 멀어지게 되고 화를 내고 그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제 자꾸 우리 부모님들이 이거 뭐 물론 하기 쉬운 말이라고 이제 우리 부모님들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 자꾸 우리 아이를 나랑 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는 내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 자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아이한테 나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하면은 안 돼요. 불행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만의 인격체를 존중을 해주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다려주는 거, 참아주는 거, 화내지 않는 거. 그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물론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한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좋은 학원 보내주고 좋은 학원 입학하게 해주는 것보다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게 더 중요합니다. 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와서 말은 청산유수까지 합니다. 청산유수처럼. 그러면 뭐 그냥 막 믿어지지도 않고 그렇지만 믿어주세요. 겉으로라도. 그리고 아이와 이야기합니다.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꾸준히 공부하자. 아이가 안 지키죠? 한 이틀 하다가, 하루 하다가 지키지 않아요. 그럼 또 불러서 웃으면서 오늘 1시간 공부 안 했는데 언제 할 거니? 만약에 오늘 못하면 오늘은 땡이니까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자. 막 속에서 천불이 치밀죠. 부글부글 하죠. 네. 그러지만 참아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랑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해도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 잘할 수 있어요. 조금 큰 아이들은 아이와 잘 이야기하고 아이를 잘 꼬셔서 자기가 공부하는 모습을 이 휴대폰 카메라 같은 걸로 30분 내지 1시간씩 찍어서 보게끔 시키는 것도 그리고 부모님이랑 같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때 부모님이 같이 봤을 때 잔소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보게끔 놔두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이 공부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좋은 학원에 보내고 많은 선행을 시키고 높은 레벨에 보내는 게 아니라 아이 공부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부모의 역할인데 그 역할 중에서 가장 최고의 역할은 참고 기다려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선행 많이 한 아이가 반드시 1등급 받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내신 그 선행을 하고 영어도 막 탭수 900점도 넘고 막 수학도 미적분 심화까지 한 친구도 고등학교 올라가서 2등급 받고 3등급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부모님들은. 아, 그런 친구들도 2등급, 3등급 받는 시험이 고등 내신인데 우리 아이는 정말 망쳤구나. 아니에요. 수학상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학상만 겨우 하고 간 친구도 오답 열심히 하고 꼼꼼히 하고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집중하고 노력하면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돈은 많이 쓰고 선행은 많이 하고 좋은 학원은 많이 다니면서 이런 부모님과 대화하는 문제점을 찾아내는 그런 힘은 없다는 거예요. 고등학생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하고 나서 공부하고 문제 푸는 거 보면 한숨 나옵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부모님은 우리 애 열심히 하는데, 노력은 하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올까? 노력하는 게, 책상에 앉아 있는 게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스터디 카페 가서 있는 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고요. 부모님도 그냥 스스로를 속이는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알면 마음이 아프니까. 마음이 아파도 진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누구보다도 우리 아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이한테 냉정하게 얘기 안 하더라도 부모님은 냉정한 현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회피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아이의 공부의 방향성을 잡아주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냉정하게 팩트를 알고 있어야 정말 아이를 혼낼 때도 팩트에 관련돼서 이야기할 수 있어. 감정이 아니라. 부모님이 잘하고 부모님이 좋은 방향성을 제시해주면 아이가 부모님의 말이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수긍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아이는 절대 수긍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 공부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좋은 학원인가요? 높은 레벨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의 공부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건 첫 번째 좋은 습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부모님의 오랫동안의 오랜 참음과 냉정한 판단입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